내 딸을 이렇게 만든 너희들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수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쓰러진 수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수진이의 몸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끝없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갈기갈기 찢어줄게. 내 볼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수진이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12월 25일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한테서 카톡이 연속으로 왔어요. 10개, 20개, 30개. 잠에서 깬 저는 급하게 화면을 켰습니다. 실시간 카톡 캡처 2025년 12월 17일 오후 2시 15분. 발리 일정 확정 1월 15일 출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 여행 처음이라 너무 설레요. 지은 언니, 어머니가 언니 정말 좋아하세요. 진짜 우리 언니 같아요. 서연아, 고마워. 나도 서연이 진짜 친동생 같아. 우리 지은이 가족들이랑 금방 친해져서 다행이야. 엄마, 지은이 정말 착하죠? 그럼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우리 도훈이 복 터졌어. 오후 2시 22분. 그때 수진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발리 언제 출발이에요? 읽음사. 답장이 없었습니다. 발리 가서 가족 사진 많이 찍어요. 이번엔 진짜 예쁜 사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잘 찍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역시 센스 있어. 수진이 메시지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4분. 여기 수진이도 있었네. 헐, 깜빡했다. A씨, 빨리 내보내. 수진님이 대화방에서 나가셨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단톡방에 있었는데 그 인간들은 내 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불륜녀를 진짜 며느리라고 칭하고 내 딸 질문은 읽고도 무시하고 가락시장 생선 냄새 난다고 코를 막던 시어머니, 시장 아줌마 딸이라 창피하다며 무시하던 시누이, 그리고 결혼 5년 만에 예쁜 여자 만나 바람 피운 사위까지. 좋아. 이제 보여주지. 가락시장 수산물 유통 70%를 쥔 내가 누구인지. 저는 59세 박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35년 전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25세 노량진 수산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좌판 하나 없이 새벽 경매장에서 명태 한 마리씩 떼다 팔았죠. 손은 얼어붙었고 온몸에서 비린내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숫자에 강했어요. 경매가를 보면 다음날 시세가 보였고 계절마다 어떤 생선이 오를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98년 IMF 직후였습니다. 수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저는 냉동 창고를 빌려 광어와 우럭을 대량으로 사들였어요. 석 달 후 가격은 3배로 뛰었고 저는 첫 1억을 만졌습니다. 2000년대 저는 수산물 도매업으로 확장했습니다. 노량진에서 가락시장으로 옮겼고 전국 항구에서 물건을 받아 서울 식당들에 공급했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나 경매장을 돌았고 밤 11시까지 거래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에서 비린내는 절대 안 빠졌어요. 고무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옷에서도 생선 냄새가 났고 머리카락에서도 났죠. 어느 날 집에서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50억 3,200만 원.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통장을 다시 봤어요. 50억? 나중에 수진이 결혼할 때 보여줘야지.
시집에서 무시받지 않도록. 그때 말하면 돼.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딸 수진을 낳고도 계속 일했습니다. 새벽에 시장 갔다가 오후에 돌아와 딸을 안았어요. 수진이한테는 항상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 했습니다. 35년을 일하고 작년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제 자산은 100억을 넘었어요. 가락시장 수산물 도매의 70%가 제 손을 거쳐갔고 서울 고급 일식집 대부분이 제 거래처였습니다. 수진이는 몰랐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생선 파는 엄마인 줄만 알았죠. 사위 김도훈을 처음 만난 건 5년 전입니다. 수진이가 수줍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도훈이는 말랐고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김도훈입니다. 수산업 하신다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는 정중했고 겸손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시댁을 처음 만난 날, 강원도 춘천의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자 씨가 문을 여는 순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혹시 생선 냄새 안 나요?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씻고 왔는데요. 시어머니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말했어요. 아, 아직 좀. 환기 좀 시켜야겠네. 거실에 들어서니 벽에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 사진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왕관을 쓴 모습이었죠.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25살 때 강원도 미인 대회 나간 거예요. 춘천에서 나를 몰라보는 남자가 없었죠. 왕년에는. 그러면서 제 얼굴을 다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사돈 어른은 장사하느라 꾸미는 거 신경 못 쓰셨나 보네요. 이해해요. 명절 때 다시 시댁에 갔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여기 고기도 많은데 생선 냄새가 너무 나네요. 호호. 친척 한 명이 거들었어요. 시장 일하시면 어쩔 수 없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는 게 느껴졌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비누로 손을 5번 씻었습니다. 35년을 장사하며 한 번도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하지만 도훈이는 착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정중했고 수진이를 잘 대했어요. 1년 후 도훈이가 작은 원룸에서 IT 스타트업을 준비했습니다. 도훈아, 투자자 찾고 있니? 네, 장모님. 근데 쉽지 않네요. 저는 2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내 딸의 남편이었으니까요. 다만 제 친구 명의로 투자하되 내가 투자했단 건 비밀로. 수진이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 후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년 차에 회사 가치가 100억을 넘었습니다. 시댁이 달라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명절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춘천이 아니라 서울 강남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돈 어른 오셨어요? 아후, 이 냄새는 평생 붙어 다니네요. 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제 봉고차엔 아직도 생선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왕년에 춘천에서 최고 미인이었고 내 나이 58인데 40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는 친정 쪽을 닮아서 가꾸질 않아. 화장 좀 배워.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도훈이 회사 설립 기념으로 전문 사진작가를 불렀어요. 사진작가가 포즈를 잡아주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돈 어른, 뒤로 가세요. 저는 뒷줄로 옮겨갔습니다. 더 뒤로요. 그래도 좀 귀티나는 사람이 앞에 서야죠. 사진작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 뒷줄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서연이와 시어머니, 도훈이가 앞줄 중앙에 섰어요. 수진이는 옆으로 치우쳐 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나중에 받은 사진을 봤을 때 저는 거의 잘려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만 보였어요. 3년 차 어느 날 수진이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 좀 뭐라고 해. 맨날 그 봉고차 타고 와서 우리 아파트 앞에 주차하면 창피해. 어머니, 내 엄마는 왜 꾸미질 않아? 화장도 안 하고. 시장 아줌마라 그런가? 품격이 없어. 저는 현관문을 천천히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 있었어요.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들어오세요. 아, 엄마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갈게.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화장을 안 한 제 얼굴, 수수한 옷차림, 생선 장사하는 아줌마. 수진이가 많이 힘들겠구나. 5년차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전화를 끊고 나면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에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병원? 어디 아파? 정신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진료가 끝나고 나온 수진이의 손에 처방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래? 우울증이래. 약 먹어야 한대. 일주일 후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딸 집으로 갔습니다. 오후 2시였는데 커튼이 다 쳐져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수진아, 나야 엄마.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딸의 모습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딸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딸을 부축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대 거울이 깨져 있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방 안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쪽 거울이 없었어요. 아예 떼어낸 거였습니다. 벽에는 거울이 걸려 있던 자리만 남아 있었고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세면대 위 거울은 커다란 수건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어요. 테이프로 꽁꽁 고정해 놨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 거울은 서랍 속에 뒤집어서 처박혀 있었고요. 침대 옆에는 먹지 않은 음식들이 쌓여 있었어요. 수진아, 며칠째 이러고 있었어? 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사흘쯤 됐나? 왜? 거울 볼 수가 없어. 내 얼굴 보면. 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찬 고무줄을 잡아당기더니 탁 튕겼어요. 그때 침대 옆 탁자 위에 핸드폰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발리 석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도훈이와 불륜녀 박지은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박지은은 정말 예뻤습니다. 긴 생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하얀 피부에 빛이 반짝이고 비키니를 입은 모습이 마치 화보 같았어요. 사진 속 도훈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란을 봤습니다. 우리 며느리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줘서 감사해. 지은 언니 진짜 여신이에요. 오빠 복 터졌어요. 부럽다 유유. 우리 지은이가 최고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딸이 급하게 핸드폰을 빼서 화면을 껐습니다. 엄마. 봤어? 응. 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 봤지? 너무 예쁘지? 수진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딸이 손목 고무줄을 탁 튕겼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바람 피운 거야. 내가 못생겨서 저 여자처럼 예뻤으면 오빠가 바람 안 폈을 텐데. 시어머니가 맨날 그랬잖아. 못생겼다 수준 떨어진다. 탁! 또 튕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딸의 손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검정 고무줄이 2개나 감겨 있었어요. 그 아래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라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딸이 무의식적으로 또 고무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수진아. 제가 급하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래? 손목 아프잖아. 딸이 멍한 표정으로 자기 손목을 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했어요.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울 보고 싶을 때마다 잡아당겨. 그럼 아파서 거울 보는 걸 까먹거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고무줄을 풀었어요. 손목에 피부가 터져 고무줄은 피로 축축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성형수술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이뻐할까? 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도 그렇잖아. 시어머니가 맨날 엄마 보고 시장 냄새 난다고 했잖아. 엄마 딸이라서 나도 못생긴 거야. 다 엄마 탓이야야. 수진아. 그러니까 오빠가 저렇게 예쁜 여자 만나는 거잖아. 내가 못생겼으니까.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이 가득했어요. 립스틱만 10여 개, 아이섀도 수십 개, 모두 새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예뻐지려고. 근데 안 돼. 아무리 화장해도 저 여자처럼은 안 돼. 딸이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한없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너희들 갈기갈기 찢어주겠다고. 내가 참아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숨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좀 해줘. 김도훈. 회사 자금 사용 내역 전부.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횡령 8억 원. 여직원 박지은과의 관계. 사흘 후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도훈이는 자신감 있게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맨 앞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뭐예요? 아, 이 비린내. 내가 여기 대주주 박영순이다. 테이블 옆에 놓아둔 검정 봉지에서 고등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등어 꼬리를 잡고 힘껏 사위놈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가 평생 이 생선 팔아서 네가 이 회사 대표 된 거야. 이 비린내 나는 돈으로 내가 이 회사 70% 지분 보유한 거라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5년 전 투자한 20억. 그거 내 돈이야. 그게 지금은 50억이 되었지.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훈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받아. 스피커폰으로 도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도훈아, 무슨 소리야? 장모가 주주래. 저는 도훈이한테서 핸드폰을 받아 직접 말했습니다. 김옥자 씨, 저 박영순입니다. 아줌마, 지금 우리 도훈이 회사에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 주인입니다. 70% 지분 소유자. 댁아들은 제 돈으로 호의호식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괴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도훈 대표님, 횡령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 자금 8억 원 사적 사용. 프로젝터에 증거가 떴습니다. 호텔 영수증, 명품 구매네요. 오늘 이사회 결의로 김도훈 대표이사 해임을 상정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제 70% 포함 90%가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김도훈 씨는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도훈이가 무릎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발이요.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5년 동안 있었어. 그 시간 동안 내 딸 손목은 골마 썩었지.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50억 원. 회사는 급격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이러시면 안 되죠. 강남 아파트 전세금 제가 냈습니다. 명도 소송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왕년에 강원도 1등이셨다면서요? 이제 춘천 돌아가세요. 이틀 후 김 실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박지은이 김도훈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유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지 협력업체가 녹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지은아, 무슨 소리야? 우리 발리에서 그렇게 행복했잖아. 그건 오빠가 회사 대표였을 때고요. 지금은 달라졌잖아.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오빠, 저 솔직하게 말할게. 오빠가 CEO였을 때는 멋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지은아, 그리고 오빠 장모님 무서워. 100억 가진 사람이었다면서. 나 그런 사람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아. 내 커리어 생각해야지. 제발 지은아. 나 지금 너밖에 없어. 수진이도 이혼하겠대. 그러니까. 오빠, 수진 씨한테 다시 빌어봐. 그게 오빠한테 나을 것 같아. 수진 씨 엄마가 100억 있으면 오빠 다시 회사 차릴 수도 있잖아. 잘 되면 우리 그때 다시 만나. 너 그러려고 나한테. 오빠, 오해하지 마. 나는 그냥 현실적인 거야. 이만 갈게. 지은아, 지은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사랑도 돈이 없으면 끝나는 거구나.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김도훈이 따님한테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알았어. 계속 지켜봐. 춘천 작은 슈퍼마켓. 시어머니가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3,500원입니다. 카드를 내밉니다. 빚. 거절. 다시 해보세요. 빚. 또 거절. 잔액이 부족하신데요. 그럴 리가. 이거 골드카드인데. 점원이 민망한 표정으로 현금을 요구합니다. 현금으로 주세요. 시어머니가 지갑을 뒤적입니다. 1,000원짜리 몇 장만 있습니다. 뒤에 줄 선 손님들이 웅성거립니다. 좁은 월세방. 벽에는 30년 전 미인 대회 사진만 크게 걸려 있습니다.
세면대 위 거울은 수건으로 덮여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왕년에는 사흘 후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오빠가 계속 전화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받지 마. 엄마, 보이스메일 남긴 거 들어봐. 보내줄게. 곧 음성 파일이 왔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수진아, 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 진짜 잘못했어. 지은이랑도 다 끝났어.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내가 수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지금 너밖에 없어. 수진아. 엄마야. 우리 도훈이 좀 봐줘줘. 그동안 수진이 무시해서 미안해. 그 여자 박지은이 하도 여우같이 들러붙어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 가족이잖아. 한 번만 봐줘. 저는 음성 파일을 다 듣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 뭐라고 답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단호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할 거야. 차단할 거야. 그래도 돼? 엄마, 나는 사라질 사람 아니야. 저 사람들 편의를 위해 다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거울도 볼 수 있게 됐고 고무줄도 풀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잘했어. 사흘 후 김 실장한테서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김도훈이 직접 따님 카페 앞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뭐? 하지만 따님이 경찰을 불렀고 도훈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가 혼자서 했어? 네, 회장님. 따님이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제 전 남편이에요. 스토킹하지 말라고 법적 조치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강해졌구나. 김 실장이 또 다른 사진을 보냈습니다. 박지은의 SNS 캡처였어요. 삭제 전 마지막 게시물이었습니다. 댓글창이 지옥이었습니다. 불륜녀 가정 파괴범, 돈만 밝히는 여자, 양심 없는 년 지은아, 네가 제일 못생겼어.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딸과 함께 수진이의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옵니다.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맞이해요. 어서 오세요. 요즘엔 화장도 살짝 한답니다. 손님이 카운터에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점점 좋아지시네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왔어. 이혼 확정 서류였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말이 맞았네. 내가 곧 사라질 사람이라더니. 수진아.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 사라진 건 나 아니야. 응? 저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 거지. 나는 여기 있잖아. 딸이 이혼 확정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집 화장실. 딸이 문을 열더니 저를 불렀어요. 엄마 봐. 세면대 위를 가렸던 수건이 없어졌습니다. 거울이 드러나 있었어요. 수진아. 딸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무서워하던 거울.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딸이 거울 속 자기 얼굴을 가만히 봅니다. 딸이 웃습니다. 거울에 비친 딸의 얼굴이 정말 예뻤습니다. 손목 고무줄도 풀었어?
딸이 손목을 보여줬어요. 붉은 흉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고무줄은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 시각 춘천 월세방. 시어머니는 30년 전 미인 대회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전해준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면대 위 거울은 여전히 수건으로 덮여 있대요. 늙은 자기 얼굴을 보기 싫어서 내가 사라졌어. 내 미모가 다 사라졌어. 중얼거리며 30년 전 사진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도훈이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고 횡령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실형이 예상됩니다. 서연이는 승무원을 그만뒀습니다. 스트레스로 살이 쪄서 두문불출한다고 합니다. 어제 수진이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 딸이 고른 옷은 수수하고 편해 보이는 원피스였어요. 예쁘다. 너한테 잘 어울려. 탈의실에서 나온 수진이를 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저는 여전히 낡은 봉고차를 몰고 검소하게 삽니다. 100억이 있어도 화장하지 않아요. 제 모습 그대로가 편합니다. 다만 이젠 숨기지 않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 나도 수산업 배울래. 그래. 천천히 알려줄게. 창밖으로 봄빛이 들어옵니다. 카페에 손님들이 웃고 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꿈만 같아. 내가 좀 더 일찍 네 고통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딸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사랑해.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억이 있어도 딸의 행복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